공동주택 하자소송 공용부분 쟁점사항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정실무와 공동주택법 제36조, 37조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무늬코트 상도 미시공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면 각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천장에 시공된 무늬코트 상도 코팅 시공이 설계 기준과 달리 코팅 시공이 누락된 것으로 도막이 벗겨지는 결함 발생 우려 및 표면 오염 시 보수가 원활하지 않는 등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임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며 설계의 기준에 정한 기준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도면 실내재료 마감표와 건축표준시방서 문의도장 부분, 건축공사 표준품셈 건축부분 문의코트 사항을 봐야 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상도 코팅 아크릴 페인트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표준품셈에는 마지막 6회 상도를 아크릴 투명 도료로 희석제, 도료량은 0.1mg입니다. 배합 비율은 2대 30, 20대 30 정도이며 건설 감정 실무 기준에는 표준 시방서보다 공사 시방서의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지능법 시행규칙 제40조의 취지에 따라 표준 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해석하여야 합니다. 표준품셈에는 상도용 도료를 목재만이라는 0.11L, 철제면, 알칼리성은 모두 0.11L 상도용 도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11월 28일 선고 판결에 의하면 시공사의 주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 실내 재료 마감표에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마감은 무늬코트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을 뿐 별도로 무늬코트 상도를 시공하도록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 특기 시방서에서는 계단실 벽과 천정에 외부성 페인트 도장 후 무늬코트 도료를 1회 스프레이 도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계단실 벽체에 별도로 상도를 시공하라는 지시사항이 없으므로 피고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에 상도를 시공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특기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보충하고 기술적으로 해당 공사만의 특별한 사항 및 전문적인 사항을 기록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시방서는 해당 공사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해놓은 것으로서 특기시방서에 표준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일부 공정에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시공사가 표준시방서와 달리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공정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면 무늬코트 도장을 퍼티 작업, 연마, 초벌 이해, 재벌, 정벌 작업 순서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중 정벌 과정에서 아크릴 투명 페인트를 상도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실내의 재료 마감표나 특기시방서에 위 상도 공정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피고가 아크릴 투명 페인트를 상도로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무늬코트 상도 도장을 시공하지 않을 경우 낙서, 오염이 약해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내구성 저하로 마모 및 탈락 현상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의 주장은 무늬코트 상도에 대한 별도의 시공 지시가 없고 기능상, 미관상 지장이 초래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항목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도면에
무늬코트 상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장공사 중 무늬코트 작업 공정에 정벌, 아크릴 페인트 도장을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무늬코트상 미시공 오염 방지 기능, 부착력저하, 광택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에 해당된다고 2016년 3월 25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단지 내 경량철골 천정틀 마이너 찬열 미시공에 대해서는 시공상세도와 같이 구조안전상 부속 제정 마이너 찬내를 통해 캐링 찬내를 보강했어야 하나 미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임의로 시공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보강철물 미시공에 따른 천정 마감재 고정불량 및 시공비 차익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시공 누락하여 발생된 하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건설 공사에서는 상당 부분 마이너 찬내를 미시공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단도 마이너 찬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잘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민간건설 설계도서상에는 상세도를 적게 작성을 하므로 이러한 경량철골 천정틀 상세도가 없는 경우에는 마이너 찬넬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마이너 찬넬을 시공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 표준품상에는 마이너 찬넬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일반 표준 상세도에도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으므로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이런 상세도를 정확하게 표기하여 시공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런 상세도를 누락한 것은 건축사가 건축사 설계도서 작성 기준 의무 실시 설계도서 기준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준공도면 주민공동시설 코하단면 상세도, 경량철골 천정틀 시공 상세도를 봐야 하며 개선 방향은 경량철골 천정틀 마이너 찬내를 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미 마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천장 보수 공사가 어려움으로 차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시공하는 비용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 그림과 같이 캐링 찬넬 위에 마이너 찬넬이 있습니다. 마이너 찬넬은 2.7m 간격으로 시공을 합니다. 세 번째, 단지 내 폼타입 미제거 및 제거 부분 매끔 처리 미시공. 벽체의 폼타입 핀 미제거 및 제거 후 방청 처리가 설계 기준에서 정한 품질 기준과 달리 일부 미시공된 사항으로 폼타입 핀 부식에 의한 콘크리트 박락, 표면, 오염 등 구조체의 내구성과 영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05, 02로 건축 및 동바리 공사를 봐야 하며 개선 방향은 폼타일을 제거하고 방청 및 몰타를 충진하여야 합니다. 거푸집을 단단하게 조이는 조임제는 기성제품의 거푸집 긴결제, 볼트 또는 강봉을 사용합니다. 거푸집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25mm 이내에는 조임제는 구멍을 뚫어 제거하고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구멍은 고품질 모르타로 채웁니다. 표준 시방서보다 공사 시방서 기재가 더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건설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취지에 따라 표준 시방서의 시공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단지 내 각종 철제문 점검구 분체 도장 및 방청 페인트 일부 미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내 철제문 점검구 문틀 분체 도장 및 방청 미시공이 조사되어 본 사진과 같이 문틀과 문짝에 지하층 부분에서 많은 부식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연도 강간을 사용을 하여 방청 페인트를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연도 페인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인도 또 도장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실 출입문 문틀에 녹이 다수 발생하여 개폐불량, 마감재 오염,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8010 도장공사 일반 3.3을 봐야 하며 분체도장 및 방청 페인트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방청도장은 처음 1회째 녹막이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녹제거 직후에 도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조립 후 도장을 할 때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장내 녹막이 도장에 곤란하게 되는 면은 1회 내지 2회를 조립 전에 도장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단지 내 각종 창호 출입문, 점검구 주변, 이질 접합 부위, 부위 충진, 코킹 일부가 미시공된 사례입니다. 본 사진과 같이 창문틀 프레임 주위에 내부에서 봤을 때 미장 충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검사가 난 사례입니다. 단지 내 각종 창호 출입문 점검구 및 이질재 부위, 충진 코킹이 일부 미시공된 사항으로 이로 인해 출입문의 마감 불량, 품질 저하 및 기능 저하 등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일부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여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표준시방서 17040 강제창호공사 설치작업 순서를 봐야 하며 개선 방향은 출입문 주위 충진, 모르타르 시공, 출입문 주위 코킹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를 채워야 합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17040 강제창호공사에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단지 내 조적, 블록백체, 계급부 창호 상부에 상부 인방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시공이 되어 있으나 일부 지하 B층 같은 데 보면은 점검구 문 위에 인방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벽체 계급부 상부 인방이 설계 기준과 달리 일부 미시공된 사항으로 부적합하게 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상부 벽체 부분의 하중이 출입문틀에 영향을 주어 출입문틀의 처짐, 변형을 일으켜 개폐불량 등 2차적인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7015 벽돌공사 3-20을 봐야 합니다. 인방 설치 및 창호 규격별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인방부를 설치하는 시방서는 인방부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라 현장 다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리트 부재로 하여야 합니다. 인방부는 양끝 벽체 블록에 20c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하며 인방부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 연결하거나 인방부 좌우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두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단지 내 폐기물, 폐자재 미반출하는 사항으로 아파트 공사 완료 후 단지 및 각실에 방치한 건축 폐기물을 모두 방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사 완료 후 일부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아 미관상 지장을 주며 특히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외부로 유출되어 입주민의 거주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 보수용 자재를 지하층에 두고 있는데 2년 3년이 지나면은 하자 보수용 자재도 상당 부분 훼손되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공사가 하자 보수용 자재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0204호 안전과 환경 3-3 환경보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폐기물 처리와 내장류, 폐기물, 소음반 및 농업비를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3-3 환경보호에는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애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 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번째, 단지 내 수목철선, 고무밴드 미제거. 단지 내 조경시제의 수목철선 및 고무밴드 미제거로 인해 식생 환경을 저해하고 식재된 수목이 고사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수목철선과 고무밴드가 노출되어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제6장 3-3 식재를 봐야 합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교목 및 수목 뿌리분 조경토 걷어내기 후 수목철선 제거 및 고무밴드를 절단하여야 합니다. 3-3 식재에는 식재 시에는 뿌리분을 감은 거적과 고무밴드, 비닐끈 등 분해되지 않는 결속 재료는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뿌리분 등의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는 대형목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최소량을 존치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내 수목 미식재. 단지 내 조경 수목 중 설계 기준과 달리 일부 미식재된 수목이 발생하여 단지 내 녹화시설 기능 저하 및 아파트 단지 품격 저하 및 최하층 세대 발코니 근처 차폐식재, 부재로 입주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생활 환경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경 수목 일부 미식재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대지 면적당 감목과 교목을 일정한 수량을 식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배치할 경우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도 배치하여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토량을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심어가지고 고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승인 시에는 반드시 설계 도면과 일치되는 게 시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불가피하게 식재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사용 승인 도서에 위치 변경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시 반드시 감미단과 수량과 규격을 확인하여 확인 대장을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한테 넘겨줘야 합니다. 넘겨줄 적에도 다시 그 식재 수량을 확인하여야 나중에 사용 승인 후 고사목인지 미식재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식재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미시공 고사가 발생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임 소재에 따라서 책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준공도면 식재 계획 평면들을 봐야 하며 미식재된 조경 수목은 식재 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10번째, 엘리베이터 홀, AD, PD, EPS, 비트 등 내부 조작벽체 부실 시공, 일부 미시공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동 엘리베이터 홀, 내부 조작벽체 부실 시공 및 마감 일부 미시공이 되어 기능상 지장과 품질 하락 등이 발생하여 이런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과 시공 편의성을 위해 임의로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공사가 임의로 미시공하여 발생된 하자 피해에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AD, PD, EPS, 비트 등 내부 조적 벽체에 미장을 하여야 하나 미장을 일부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도면 상세도에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걸 꼭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몰탈 두께가 초벌인지 정벌인지 7mm인지 18mm인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내벽은 18mm를 하나 초벌에 7mm, 재벌에 7mm, 정벌 4mm 해서 18mm 하며 바닥은 24mm인데 정벌 24mm, 천정인 경우에는 15mm인데 초벌 6mm, 재벌 6mm, 정벌 3mm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철제문, 방화문, 고무 가스켓 일부 미시공. 사진과 같이 문틀을 설치를 했는데 문틀 주위에 가스켓을 일부 미시공을 하거나 시공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스켓을 설치할 경우 끼어만 넣어서는 안되고 그 안에 접착제로 해가지고 가스켓이 탈락되지 않도록 시공을 해야 합니다. 문의 이어 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가스켓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고무 가스켓을 사용할 적에는 3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면까지 해야 하며 하부면에는 탈락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접착제로 사용하여 탈락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일부 미시공 및 탈락, 고정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과 같이 장애인 난간 설치를 했는데 길이가 좀 약간 부족한 경우 또 점자 블록이 탈락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공사가 공사 및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일부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설계 기준에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키는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 설비는 점자 안내판 또는 촉진도에 따라 촉진도시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자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변기하여 점자 안내판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방제실 및 MDF실 걸레바지 페인트 미시공. 일반적으로 방제실 MDF에는 이중마루 액세스퍼라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 도면에는 걸레바지를 10cm 페인트 칠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본 사진과 같이 걸레바지를 미시공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설계 도면에 따라 10cm 걸레바지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각동 외벽 석재 꽂임촉 미시공.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경우에는 화스너를 설치하며 화스너에는 반드시 꽂임촉을 3mm 내지 5mm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꽂임촉이 상부 2cm, 하부 2cm 정도에 묻혀야 됩니다. 또한 화스너를 설치할 경우는 상부의 석재와 하부의 석재가 있는데 상부의 석재가 화스너에만 전달이 되면 그 하부에 에폭시를 사용한다든가 틈이 없어 갖고 상부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2mm 정도 간격을 띄어야 합니다. 습식공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건식공법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본 사진과 같이 화스너의 꽂임촉을 상부 하부 20mm 두어야 하며 꽂임촉의 철판 밑에는 2mm 정도 공간을 띄어 갖고 상부의 하중이 하부의 하중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에는 반드시 규격을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합니다. 앵글의 규격과 길이, 화스너 철판, 꽂임촉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표기를 설계 도면상에 해야 하며 감리자는 설계 도면에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최근에는 시공사가 화스너 설치하는데 꽂임촉 설치하는 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FC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FC는 설치하면 아니 됩니다. 수평 하중에 의해서 수평 진동에 의해서
탈락될 경우에 모든 돌이 한꺼번에 또 탈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에폭시를 사용하는 것은 꼭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부속실 이중벽 내부 측에 하부 방수 볼탈 구배 미시공. 지하층 트렌치 부분에 구배가 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설계 도면상에 선엄통 부분을 설치를 20m 이내로 해야 하는데, 20m 이상인 경우에는 구배를 아무리 잘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설계상의 하자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시에는 선엄통 간격을 일정한 간격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바닥 외곽 주차장 도색 일부 미시공입니다. 본 사진과 같이 카스토퍼 주변에는 에폭시 페인트가 되는데 트렌치가 있고, 트렌치 뒷면에 보통 5cm 내지 한 15cm 정도 공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에폭시 페인트를 미시공한 사례입니다. 설계 도면에 표기되어 있으므로 추후에도 이런 부분을 시공을 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케이블트레이 강전 약전 표찰 미시공. 본 사진과 같이 전기 배선 트레이에 전기 배선이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선이 강전인지 약전인지 표차를 시공을 해야 합니다. 비트미 지하주차장에는 45도 이상 방향전환 부위에 소재구를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각동 비트미 지하주차장 45도 이상 방향전환 부위 소재구와 설계 기준과 달리 미시공되어 있어 품질 및 성능이 저하된 상으로 해당 부위의 소재구 누락에 대한 점검 불가, 막힘 시 보수 비용 증가 등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소구는 배수 수평 지각 및 배수 수평 주간의 기점. 두 번째, 배수 수평관이 긴 경우 배수관의 관지름이 100mm인 경우에는 15m 이내, 100mm 이내인 경우에는 30m마다 배수관이 45도 넘는 각도로 방향을 변경한 개소,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배수 수평 주간과 부지 배수관의 접속 개수에 가까운 곳에 반드시 소재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부속동 및 지하 연결 통로 피로티 천장 내는 가요 전선관이 시공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천정 속에 전선 배선을 할 때는 가요 전선관 내지 합성 수지 가요 전선관을 시공해야 하는데, 현장 조사 시 일부 누락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처음부터 가요 전선관을 시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내선 규정 3320번을 보면은 이중 천장 내에서 옥내 배선으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케이블 배선 또는 금속재 가요 전선관 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을 보게 되면 천정 높이가 30cm 이내인 경우에는 또 생략되는 경우도 있거나, 이중 피복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요 전선관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비트 내 피로티 전기 박스 커버 미시공하는 경우입니다. 거의 대부분 피로티 박스에 뚜껑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좀 미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시공된 전기 박스를 커버 시공하는 비용을 산정을 해야 합니다. 박스는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의 마감 방법, 마감 재료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벽 마감으로부터 너무 깊이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외설 깊이는 건축 마감으로부터 2 내지 3mm 정도 시공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 소화전 내 바닥 배수구를 미시공한 사례입니다. 소화전을 설치하고 소화 호스를 설치를 하였으나 혹시 이제 사용한 도중에 사용하고 호스에서 나온 물이 소화전 함에 고였을 경우에는 소화전 함이 부식될 수 있으므로 소화전 함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는 바닥 또는 그 부근에 배수구가 있어야 합니다.
소화전 호수거리 미시공. 본 사진과 같이 소화전이 호수가 있는데 호수거리를 미시공하여 바닥에 깔아놓은 상황입니다. 제15조 호수 사용 기준에는 소화기 운반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호수거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수거리가 필요 없는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비트 전기 및 설비 배관 관통부 방화구역 일부 미시공. 본 사진과 같이 소화배관을 했는데 소화배관 주위에 매꿈을 하야 했는데 매꿈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길 때나 급수관, 배정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역으로 되어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역에 틈이 생길 때는 그 틈을 다음 각호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워야 합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의 내야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야 충전 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방화구역을 하여야 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덕트 본딩 점퍼 일부 미시공한 사례입니다. 본 사진과 같이 트레이에 전기 배선을 했으나 트레이와 트레이 연결 부위에 연결 볼트로만 되어 있지 그 위에 본딩 점퍼를 미시공한 사례입니다.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 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하며, 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개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에는 금속재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 미시공.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 표지판이 미시공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공사가 공사비 절감, 시공 편의를 위해 일부 미시공한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이 어린이 놀이터 이용 시 안전사고 발생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설계 기준에서 정한 성질이나 성상을 갖추지 못하여 품질을 하락시킨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수와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관련 기준은 준공도면 어린이 놀이터 상세도를 봐야 하며, 개선 방향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직 표지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하자소송 공영부분 쟁점사항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솔로몬 스토어, 다음카페, 솔로몬 건설 분쟁 연구소와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본 내용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